노후가 편한 사람과 힘든 사람의 결정적 차이.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는 결국 돈 차이다. 자식 잘 두면 노후가 편하다. 운이 좋아야 한다. 하지만 살아온 어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노후가 편한 사람과 힘든 사람의 차이는 돈도 자식도 운도 아닌 훨씬 이전에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해서 그땐 누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선택들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아이 키우고 허리 아프다 소리하면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하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가 더 무섭다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나만 힘든 줄 알았지.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지. 문제는 참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참는 게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참았고 마음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했고 관계에서의 불편함을 참고 넘겼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편이었습니다. 잠을 설쳐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고 무릎이 아파도 아직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내가 좀 참지 뭐 하고 말았습니다. 그 선택이 하루 한 달 10년 쌓이자 어느 날 갑자기 노후가 무거워졌습니다. 반대로 노후가 비교적 편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돈이 많았던 것도 인생이 순탄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일찍 정해두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기지 말자. 몸이 아프면 기록했고 마음이 무너지면 이유를 생각했고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받으면 거리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크게 싸우지 않았고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태도 차이가 10년, 20년 뒤 노후의 무게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젊을 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나중에 한꺼번에 챙기면 되지. 하지만 인생에는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나중이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몸은 천천히 망가지고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마음은 소리 없이 달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게 동시에 불편해졌을 때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 조금만 신경 썼어도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미리 준비했다기보다 미리 외면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피곤함을 무시하지 않았고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게 괜찮아? 하고 묻는 걸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통장 잔고보다 집 크기보다 자식 성공보다 훨씬 결정적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와서 바뀌겠어? 반면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은 바꿔야지.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 이 말의 차이가 지금의 삶을 만들었고 앞으로의 노후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회하라고 만든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 하나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이미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노후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말버릇과 생각 습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들을수록 마음에 남는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2부 노후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말버릇과 생각 습관. 사람의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내뱉던 말 한마디, 습관처럼 굳어진 생각 하나가 조금씩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버릇과 생각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노후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다 그런 거야? 참아야지 어쩌겠어?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체념 같고 속으로 보면 자기 위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문제는
현실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데 있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말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어쩌겠어라는 말은 선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말입니다. 이 말버릇이 오래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인생의 조연이 됩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말을 씁니다. 왜 이럴까? 이건 좀 불편하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정답을 바로 찾지 못해도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질문을 멈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늙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속도가 느려도 앞으로 갑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의 또 다른 말버릇은 이런 말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지금 시작해봤자 소용없어. 괜히 움직였다가 더 피곤해. 이 말은 현실적인 판단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변화를 막는 방어벽입니다. 문제는 이 말을 너무 오래 쓰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일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같은 나이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는 못해도 조금은 할 수 있지. 다 바꾸진 못해도 하나는 바꿀 수 있지. 오늘은 어제보다 낫게. 이 사람들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기하지 않는 크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늙어도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 습관도 노후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은 못 고쳐. 어릴 때부터 그랬어. 이 생각은 자기 이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고정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해버리면 변화는 배신처럼 느껴지고 새로운 선택은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게 되고 그 선택들이 나중에는 가장 불편한 노후가 됩니다. 반대로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이 부분은 연습이 필요하네. 조금씩은 바뀌고 있어. 자기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대신 관찰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자리를 남겨둡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미래를 떠올릴 때 늘 걱정부터 합니다. 앞으로 더 아프면 어쩌지?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무섭다. 물론 걱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걱정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걱정만 오래 하면 미래는 준비가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걱정을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면 좋을까? 이건 대비할 수 있겠네. 이건 받아들여야겠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분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이 생각 습관 하나가 노후의 불안을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꿉니다. 말버릇과 생각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뱉은 말이 내일의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쌓여 노후의 얼굴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변화는 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3부에서는 노후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관계 선택, 특히 끝까지 붙잡아선 안 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을수록 자기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3부 노후를 힘들게 하는 관계, 끝까지 붙잡아선 안 되는 사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더 지칩니다. 젊을 때는 일이 힘들고 몸이 고됐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가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내가 너무 많이 참아줬다. 이제 와서 끊기도 애매하다. 이 말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관계를 오래 유지한 걸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은 의리로 사는 거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야지. 내가 참으면 조용해지니까.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상처받아도 웃고 마음이 달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참음이 노후까지 따라온다는 겁니다. 노후가 되면 사람을 새로 만나는 힘도 줄고 관계를 회복할 에너지도 적어집니다. 그런데 그 적은 에너지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계속 쓰고 있다면 노후는 당연히 버거워집니다. 끝까지 붙잡아선 안 되는 관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집에 와서 괜히 눕게 되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이미 에너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둘째, 늘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는 늘 그럴 수도 있지인데 나는 항상 내가 참아야지입니다. 이 관계는 평등해 보이지만 실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관계를 노후까지 끌고 가면 사람은 점점 자기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셋째,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말을 하면 가볍게 넘기고 감정을 표현하면 예민하다고 하고 선을 그으면 차갑다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이걸 알아도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로워질까봐? 나만 남을까봐? 그래도 이 사람뿐이라서.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관계 안에 있을수록 사람은 이미 외롭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마음이 혼자라면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관계를 대하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나답게 숨 쉬는가? 이 질문 하나로 관계를 판단합니다. 즐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를 계속 작게 만드는 관계라면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싸우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자기 삶 쪽으로 한 걸음 옮깁니다. 이런 선택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노후에는 사람 수보다 사람의 질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노후는 이미 절반은 편한 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역할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으로만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얼굴이 당신의 노후를 가볍게 할지 무겁게 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4부에서는 노후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 많이 벌고도 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을수록 사람 관계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4부. 돈이 있어도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의 공통점.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노후는 결국 돈이야. 그래서 평생 아끼고 모으고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있을수록 불안이 더 커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도구가 아니라 안전 그 자체로 여깁니다. 그래서 돈이 줄어들 가능성만 떠올라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거 쓰면 나중에 후회할까봐? 혹시라도 큰일 나면 어쩌려고? 지금은 아껴야지. 물론 아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쓸 수 있어도 못 쓰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병원 가는 걸 미루고 몸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필요한 도움도 거절합니다. 돈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지키느라 자기를 희생하게 됩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봅니다. 이 돈은 내 삶을 덜 힘들게 하라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씁니다. 무작정 쓰지 않고 두려워서 움켜쥐지도 않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삶의 질이 줄어드는 걸 더 경계합니다.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은 돈을 숫자로만 봅니다. 잔액, 이자, 손익 비교, 늘 누군가와 비교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충분해도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반대로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돈을 시간과 선택의 여유로 봅니다. 이 돈 덕분에 조금 덜 무리할 수 있구나. 이 돈 덕분에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구나. 돈을 기준이 아니라 도움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은 미래의 최악을 항상 현재로 끌어옵니다. 아프면 병원비가, 간병비는 감당 안 될 텐데 오래 살면 더 힘들잖아. 이 생각은 대비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공포로 돈을 쥐면 아무리 모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미래를 이렇게 나눕니다. 대비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받아들여야 할 것, 모든 위험을 돈으로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에 덜 끌려다닙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돈과 자존감의 관계입니다.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은 돈이 줄어들면 자기 가치도 같이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고 더 불안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돈과 자기 가치를 분리합니다. 돈은 줄어도 나는 여전히 나다. 이 생각 하나가 노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노후를 편하게 만드는 건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돈은 삶을 지켜주는 방패일 수도 있고 삶을 옥죄는 족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5부에서는 노후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몸 관리 습관, 아플 때 후회하는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을수록 돈보다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5부. 몸을 방치한 선택이 노후를 바꾸는 순간 사람들은 몸은 나중에 챙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땐 조금 아파도 버틸 수 있고 무리해도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니까요.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쉽게 넘깁니다. 이 정도쯤이야? 피곤해서 그렇지.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노후에 힘든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 오래 반복했습니다. 몸은 말이 없습니다.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 자꾸 욱신거리는 관절, 이유 없이 떨어지는 기력. 이건 노화가 아니라 누적된 무시의 결과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몸을 뒤로 밀었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일이 먼저였고, 가족이 먼저였고, 남의 부탁이 먼저였습니다. 자기 몸은 언제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노후가 되면 그 순서가 그대로 결과로 돌아옵니다. 병원에 다닐 시간은 많아지는데 회복할 힘은 줄어듭니다. 그때서야 말합니다. 그땐 왜 그렇게 무리했을까? 조금만 일찍 챙겼어도.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아플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 병원 가면 더 골치 아파? 이 말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체념입니다. 몸의 문제를 나이 탓으로 돌리는 순간 사람은 관리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됩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몸을 이렇게 대합니다. 이건 신호야. 지금 챙기라는 말이네. 조금 불편해도 확인하자. 큰 병을 예방해서가 아니라 작은 불편을 무시하지 않아서 노후가 덜 힘듭니다. 몸 관리에서 가장 큰 차이는 운동이나 식단보다 태도에서 갈립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몸을 소모품처럼 씁니다. 쓸 수 있을 때 쓰고 망가지면 그때 생각합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몸을 동반자처럼 대합니다. 무리하면 미안해하고 아프면 이유를 묻고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몸과 싸우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아픔을 혼자 견디는 방식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아파도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나만 참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 선택은 고립을 부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아파지기 때문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걸 약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네. 이건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야. 이 말 한마디가 회복 속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결국 노후의 몸은
젊은 날 하루하루의 선택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입니다.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몸을 얼마나 존중했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디 하나 불편한 곳이 떠올랐다면 그건 겁주려는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챙기라는 신호입니다. 다음 6부에서는 노후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시간 사용 습관, 하루가 길기만 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을수록 자기 몸을 다시 보게 됩니다. 6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노후의 외로움을 갈라놓는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 시간이 안 간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끝났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무료함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은 남는데 쓸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노후의 무게는 돈이나 건강보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이 시간 사용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다림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전화 오길 기다리고 누가 찾아오길 기다리고 저녁이 오길 기다립니다.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시간은 길어지고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유난히 피곤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할 게 있어야 시간을 쓰지. 혼자서 뭐가 재미있어? 괜히 나섰다가 민폐지?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시간을 다르게 봅니다. 이 시간 내가 써도 되는 시간이네. 크게 의미 없어도 오늘을 채우면 되지. 그래서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산책 시간 하나 정하고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만들고 하루에 한 번은 몸을 움직입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리듬이 노후의 외로움을 서서히 밀어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시간을 남의 일정에 맞춥니다. 자식이 바쁘면 기다리고 지인이 연락 없으면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하루가 늘 남의 부록이 됩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약속 없어도 외출하고 혼자여도 하루를 차립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시간 사용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큰 의미만 찾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의미 있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작은 의미를 허락합니다. 오늘 햇빛 좋았네. 이 길도 괜찮네. 몸이 어제보다 덜 아프네. 이 사소한 인정이 하루를 살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시간과 외로움의 관계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피할수록 커집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인정합니다. 외롭대? 그래도 괜찮아? 이 인정이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결국 노후의 시간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이냐로 갈립니다.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지 하루를 쓰는 사람이 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7부에서는 노후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자존감 붕괴 순간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을수록 하루를 다시 살고 싶어집니다. 7부. 노후가 힘들어지는 순간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날. 사람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포기하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을 놓아버립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포기했나 봐. 그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큰 실패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반복되는 무시.
그 나이에 무슨. 이제 좀 조용히 지내. 괜히 나섰다가 욕만 먹어. 이 말들이 하루 이틀은 넘길 수 있어도 오래 쌓이면 사람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이런 순간마다 자기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내가 참아야지. 괜히 튀지 말자. 조용히 있는 게 낫겠지. 이 선택이 문제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이때 포기한 건 의견 하나가 아니라 자기 존재감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칭찬으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경험으로 자랍니다. 말해도 되는 사람, 존재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쌓여야 합니다. 하지만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이 경험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축소합니다. 옷을 대충 입고 거울을 피하고 사진 찍는 걸 싫어합니다. 이제 나 볼 사람도 없는데 뭐.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삭제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완벽해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외면당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나다. 이 기준 하나가 자존감을 지켰습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자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비교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특히 과거의 자신과 비교할 때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비교의 방향이 다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 조금 덜 아프면 됐다. 오늘 웃었으면 된 거다. 이 작은 기준이 자기를 다시 살게 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은 자기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 판단이 틀렸겠지. 그래서 선택을 남에게 넘기고 결과에 더 상처받습니다. 자존감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틀릴 수 있어도 선택은 스스로 합니다. 결과보다 주체로 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얼굴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이 아프다면 그건 아직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존감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부터 오늘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만 하고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부터. 다음 8부에서는 노후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배움과 멈춤,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을수록 자기 자신을 다시 안아주게 됩니다. 8부 배움을 멈춘 순간 노후는 조용히 굳어간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닙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조금씩 늙어갑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배워서 뭐해?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지금 와서 새로 시작하면 웃음거리야. 이 말들은 현실적인 판단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문을 닫는 말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배움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였고 그 다음엔 귀찮아서였고 마지막엔 나랑은 안 맞아라는 말로 자기를 설득했습니다. 문제는 배우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세계 안에 갇힌다는 겁니다. 배움을 멈추면 세상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느려집니다. 새로운 말이 불편해지고 새로운 방식이 짜증나고 변화가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사람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빨라. 하지만 진짜 변화는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배움을 공부라고만 생각합니다. 책을 봐야 하고 시험을 봐야 하고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하지 않습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배움을 다르게 봅니다. 처음 해보는 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 한번 틀려보는 거, 이 모든 걸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배움을 멈추면 사람은 점점 과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예전에는 다 이랬어. 과거를 말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현재를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으로 두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있네. 이건 좀 배워볼 만하다. 이 한마디가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시켜줍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틀리면 창피해. 괜히 나섰다가 망신당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수는 피할 수 있어도 성장도 함께 사라집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실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실수는 자기를 깎아내리는 재료가 아니라 다음 선택을 만드는 정보일 뿐입니다. 배움을 멈추면 자존감도 함께 멈춥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는 느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자기를 끝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래? 이 말은 체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조기에 은퇴시키는 말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니까 이제야 해볼 수 있지. 비교할 사람이 줄어들고 눈치 볼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속도대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은 대단한 목표가 없어도 됩니다. 하루에 하나 모르는 걸 알아보는 것,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보는 것, 새로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이 작은 배움들이 노후액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노후는 멈춘 사람에게는 점점 좁아지고 배우는 사람에게는 의외로 넓어집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음 구부에서는 노후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후회 습관, 지나간 선택을 붙잡고 사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을수록 과거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구부, 후회를 붙잡고 사는 사람과 놓아주는 사람의 차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후회와 가까워집니다. 지나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돌아볼 장면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 텐데, 그 선택만 아니었어도. 이 말들은 지나간 일을 돌아보는 말 같지만 실은 현재를 붙잡아 두는 말입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후회를 반복 재생합니다. 밤에 누우면 떠오르고 혼자 있으면 더 커지고 아무 일 없을수록 과거가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후회는 추억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의 후회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해서 계속 맴돌 뿐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고통이 됩니다. 후회를 오래 붙잡으면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오늘의 선택보다 어제의 실수를 더 크게 보고 내일의 가능성보다 과거의 장면을 더 믿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해? 이 말의 뿌리는 대부분 후회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후회가 없어서 편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고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후회를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후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그게 최선이었지. 그때 나는 지금만큼 알지 못했어.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걸 이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후회를 놓아주는 사람들은 과거를 미화하지도 과하게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실로 둡니다. 그런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있었고 나는 여기까지 왔다. 이 담담함이 사람을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과 싸웁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참고만 살았을까? 하지만 이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과 화해합니다. 그땐 참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이 한마디가 마음을 살려둡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되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전부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일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늦었잖아. 하지만 후회는 늘 늦었다는 말로 사람을 묶어둡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어도 지금은 살아있잖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태도는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이분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노후를 편하게 만듭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많이 이룬 것보다 마음의 짐이 적은 삶이 결국 가장 편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떠오른 장면이 있다면 그건 아직 정리되지 않은 후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회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거기까지였어. 이제는 내가 간다. 다음 마지막 10부에서는 노후가 편해지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태도,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지만 삶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10부 노후가 편해지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태도. 사람들은 노후가 편해지려면 뭘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있어야 하고, 자식이 잘 돼야 하고, 몸도 아직은 버텨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노후가 편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삶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짐을 줄이는 것도, 집을 정돈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를 정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바꿀 수 없는 것과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또렷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 없는 일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이미 끝난 관계, 이미 바뀐 세상과 계속 씨름합니다. 그러다 하루가 다 가고 마음은 더 지칩니다. 하지만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걸 붙잡고 사는 게 내 삶을 나아지게 하나? 그리고 대답이 아니다 싶어지면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갉아먹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이 가장 큰 공통점은 자기 삶의 속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빨리 갈 수 없다는 것,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분들은 남의 인생과 자기 인생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누가 더 가졌는지보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오늘을 작게라도 챙깁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해가 드는 자리, 몸이 조금 덜 아픈 자세.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쌓여 노후가 됩니다. 이분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만족을 허락하는 말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계속 부족한 걸 봅니다. 못 이룬 것, 없는 것, 이미 떠난 것들. 그러다 보니 눈앞에 있는 평온을 놓칩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삶을 정리하며 이렇게 마음속에 선을 긋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이제 내려놓는다. 여기까지만 한다. 이 선 하나가 마음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진 마지막 공통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를 몰아붙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못했어?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이 말들이 마음을 가장 먼저 늙게 만듭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잘 버텼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삶은 완벽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견뎌낸 만큼의 무게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 무게를 인정한 사람만이 노후를 편하게 맞이합니다.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한 가지를 해낸 겁니다. 자기 인생을 정면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삶에 필요한 건 크게 바꾸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이 선택 하나로 노후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당신의 삶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졌다면 그걸로 이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